법정에서 정경심 교수의 유리한 증언을 누군가 했어요. 그러자 재판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오락가락 증언하지 마세요. 재판부는 그 증인을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자, 김 기자, 어제 정경심 교수 석방 후에 첫 재판이었어요. 근데 어제 그 법정에서 약간 오락가락 증언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정경심 교수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어요. 한번 봅시다. 그런데 검사가 봤을 때는 조사할 때랑 내용이 다르니까 좀 지적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공익인권법센터 직원 김모 씨가 인권법센터 세미나가 끝난 뒤에 식사 자리에서 조민 씨가 조국 교수 딸이라고 소개를 했다. 이런 증언을 법정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조민 씨가 그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검사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에는 조국 딸인 줄 몰랐고 언론에 나고서야 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어요. 왜 말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김모 씨의 말에 따르면 제 기억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조국 딸이 조민이라고 계속 봐서 내가 그랬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좀 오락가락 진술을 했다는 건데요. 조국 장관은 인턴을 분명히 한 게 맞다라고 줄곧 주장해왔죠.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지요. 예, 근데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본인이 서울대학교 당시 교수였기 때문에 본인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실제 거기서 인턴 과정 거쳤습니까? 국제 심포지움 같은데 영어 하는 애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서 잔심부름하고 이것저것 소소한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를 받아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어제 그 공익인권법센터 직원의 좀 증언이 오락가락하자 임정혁 부장판사가 보다 못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보세요 증인. 아까는 조민에게서 그 조국 딸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지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나중에 언론에서 듣고 알게 됐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법조인 장현미 변호사는 저 증인의 증언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또 재판장이 지적한 대로 이 두 가지의 진술이 모순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송상으로는 법원에서 위증의 죄를 이제 물을 것을 감내하고 선서를 하고 증언한 이 부분이 훨씬 무게력이 있고 이제 진정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재판부에서도 그렇다면 조국 딸이라고 본인을 소개했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증인의 증언을 참작을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이게 사람인지라 기억이 사실 실제 본인이 체험한 시간에서 더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진술을 했을 당시가 더 기억은 명료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참작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증언의 신빙성 자체가 다소 좀 낮은 게 아닌가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다만 이 증인이 검찰에서 얘기한 것과 법원에서 얘기한 것이 사실관계상 모순되긴 하지만 이 조국 전 장관 그 정경심 교수 측에는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한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했던 것도 그 학생이 당시에는 누군지 몰랐지만 나중에 언론에서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석은 하긴 했다는 거죠. 하긴 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증인으로까지 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 팀장. 사실 이제 저분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공익인권법센터의 유일한 직원이거든요. 2009년 그러니까 11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있었을 때. 지금은 다른 데에서 이제 서울대 다른 데서 근무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석박사를 했는데 바로 한인섭 교수가 지도 교수고 조국 교수도 가장 거기서 같이 있었으니까 잘 아는 분이겠죠. 근데 저분이 검찰청에서 진술한 거하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서로 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추궁을 하게 된 거죠. 예, 아까 이제 그것 좀 저희가 짚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전체 정경심 씨, 조국 부부 전체 대학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전체 증인이 한 30명 됩니다. 30명. 그중에 지금 한 절반 정도 지금 증언을 했어요. 아우, 절반이나 남았어요. 근데 여기 조민 씨가 과연 공익인권법센터 이 세미나에 왔었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분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일치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바로 한인섭 교수님의 바로 지도를 받은 제자였고 또 조국 교수도 잘 알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신빙성, 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김 교수. 저는 이제 공익인권법센터 직원의 진술도 있는 그대로 봐야 되고요. 예. 지금 우리 하 팀장님 말씀하신 또 다른 엇갈림, 그러니까 그 세미나에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조민하고 친구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 지인의 또 아들인데 이 사람도 그 조민을 잘 아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김 예. 교수님.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네. 이어서 할 건데, 요걸 짚고서 우리 김 교수 말씀을 네. 듣는 게 이게 더 원활할 것 같아요. 자, 김 기자. 바로 좀 설명으로 들어가 보죠, 그러면. 네, 공익인권법센터 직원은 정경심 교수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지만요. 다른 증인들은 또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이 증언들은 또 일치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영표 교수의 아들인 장모 씨,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친구 아들인 박모 씨는 이 세미나에서 조민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측이 제시한 동영상 속 여학생이 조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증언은 말씀드린 대로 조민 측에 불리한 내용이고요. 조국 전 장관과 이 인턴십인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만큼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은 다른 데에는 말을 아끼다가 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니까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진도가 나왔어요. 자, 우리 김 교수 말씀 이어가시죠. 네. 그러니까 금방 나왔던 엇갈린 증언이잖아요. 근데 공익인권법센터 직원은 저 9년 전에 저 세미나 뒤풀이에서 조민이라는 사람을 봤고 나중에 뉴스에 조민이라는 분이 얼마나 많이 회자됐습니까? 뉴스는 아니 그때 방금 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는 것이고 지금 나왔던 장영표 교수의 아들과 조국 전 장관 친구의 아들은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던 조민 씨하고 친구로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조민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저 상식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 덧붙일 것은 문제는 이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발급 증명서가 허위냐 아니냐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세미나에 참석하면 허위가 아니고 참석 안 했으면 허위다 이렇게 보는 것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검찰 측과 저는 재판장도 그렇게 볼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공익인권법센터에 일주일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그렇죠. 출근을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인턴십 활동을 했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증명서리나 이게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더 큰 것이고 그중에 하나로 굳이 저 화면이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당시 조국 전 장관이 저 화면을 공개를 했었어요. 공개했어요. 조국 장관 이거 봐라 우리 딸이 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나왔던 하나의 단편적 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것도 재판장에 명확히 엇갈린 진술에 대해서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공익인권법센터에 실제로 인턴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발급했을 때 조국 전 장관이 이 가짜로 이걸 발급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저는 검찰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판결부가 저는 판결을 정확히 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조민 씨 같은 경우에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했냐면요. 자기 자신이 서울대 공익법센터 세미나에 갔을 때 자기 혼자만 간 게 아니라 5, 6명이 같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저 화면 보십시오. 화면에 보면은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화면 물론, 다시 좀 보여주세요. 이거요? 저 혼자 앉아있는 장면이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결국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본 적도 없고 오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5, 6명이 같이 왔으면 같은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거의 주위에 앉아 있어야지 저기 혼자만 앉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5, 6명이 왔다면은 같이 와서 똑같이 인턴십 증명서를 받아야지 왜 거기에 유일하게 조민 씨하고 그다음에 장영표 교수의 아들 두 사람만 인턴십 증명서를 떼가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조민 씨 자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자, 정경심 교수 어제 이제 재판이 있었고 그 내용을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의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고요. 말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정권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셔야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석방부터 재판 출석인데 신경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당을 떼는 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녀온 길이 이전에 국민 전송하는 걸 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민들한테 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말씀해주세요.
네, 정경심 교수가 이제 그 석방되는 모습 영상을 좀 먼저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거죠, 이거. 예. 정경심 교수가 최근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서울구치소를 나오는 모습, 그래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고, 어제 처음으로, 어제 영상을 다시 좀 넘겨주실까요? 예, 저렇게 석방이 됐고, 어제 불구속 상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으로 이제 재판에 임한 겁니다. 본인이 손수 운전을 해서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재판부가 어제 법정에서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재판부가 어제 정경심 교수, 피고인 정경심 교수 앞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건 피고인의 주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를 선고가 된다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향후 선고될 판결 결과와 이번 그냥 구속기간 만료돼서 석방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유의해 주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재판부가 어제 이례적으로요, 추가 영장 발부 사유를 법정에 실물 화상기에 딱 띄어서 모든 사람이 함께 그걸 지켜봤답니다. 장유미 변호사 보시기에는 재판부가 저걸 유독 강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마 재판부에 쏟아질 수 있는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이게 일반 재판이었다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차상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 당사자,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이제 그 재판부로서는 아마 이게 왜 영장이 계속 그 구속기간을 그러면 봐주기식으로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까 봐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구속 사건은 구속된 상태에서 왜냐하면 구속된 상태는 죄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하더라도 2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아하. 근데 쟁점이 너무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걸 2번 갱신할 수 있거든요. 최대 6개월 안에는 재판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기계적으로 피고인을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우리가 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 적시되지 않았던 혐의, 그러나 이제 기소 내용에는 포함됐던 부분들을 이유로 이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다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절차상 맞지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절차를 아주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봐주기식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서 아마 재판부로서는 이렇게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는 당연히 기자들도 와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상세히 설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사실 정경심 교수 이제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 증인으로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인물이 있습니다. 김 기자 누굽니까? 딸 조민 씨 앞으로 인권법센터 증명서가 발급이 될 때 센터장이었던 사람입니다. 한인섭 교수인데요. 지금은 형사정책연구원장이죠. 일단 한인섭 연구원장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조장관 PC에서 발견된 인턴 증명서 3장 어떻게 된 겁니까? 검찰 조사의 사항과 한마디만 해명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언론 보도는 다 오보입니다. 오보. 조국 장관이 부탁한 건 진짜 없습니까? 진실은 언론 보도가 아니라 조사 과정을 통해서 차츰 다 밝혀질 겁니다. 한인섭 원장이 어제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이 됐거든요. 그런데 하루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요, 형법을 가르치고 현재 형사정책연구원 공직에 있는데 법정에 출석하는 걸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한인섭 원장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한인섭 증인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고 재판부는 좀 들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조민 이름 앞으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그 인턴 증명서가 발급됐을 당시에 센터장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불출석했어요. 재판부는 아이고 그 평생 법 가르치시는 분이 그렇게 불출석하면 되겠습니까? 김 교수는 무슨 생각 드세요? 저도 유감입니다. 특히 이제 한인섭 교수는 서울대 법대 교수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그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상당히 많은 신뢰를 가졌던 분입니다. 이제 그런 분인데 지금 형사정책연구원장이라는 공직에 있는 그 자리로서도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행태고요. 또 하나는 이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과 관련돼서 그래도 센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센터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명백백하게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수이자 또 원장이자 또 당사자로서 충분히 해야 될 저는 권리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왜 나가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참고인이니까 가서 조사는 받았겠죠. 그러나 그 참고인이 재판부에서 필요해서 재판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좀 증인으로 나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당연히 나오는 것이 교수로서 형법을 가르치고 또 지금 공직에 있는 분으로서는 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무엇보다도 저렇게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떳떳하다 나는 그리고 검찰의 그 수사와 상관없이 또 언론의 보도와 상관없이 나의 진실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나와서 공개적인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지요. 저는 왜 저렇게 발뺌을 하시고 하루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과태료 500만 원 일반인한테 큰 돈입니다. 큰 돈이죠. 그것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거기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 저런 식의 두음불출한 모습을 보이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